당신의 월급, 대출이자, 전셋값, 심지어 커피 한 잔의 가격까지 이 모든 건 단 하나의 숫자, 금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단순히 물가를 조절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금리는 권력이고 통제이며 부의 흐름을 재편하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돈이 넘치면 값은 떨어지고 부족하면 값은 오릅니다. 중앙은행은 이 가격을 조절하면서 경제 전체의 엔진을 컨트롤합니다. 1980년대 미국의 볼커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결과는 물가는 잡혔지만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의 대가로 실업의 고통을 치른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엔 정반대. 제로금리 정책으로 시장에 돈을 쏟아부었지만 그 돈은 서민이 아닌 자산가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는 부의 불평등 시대에 들어선 겁니다. 2021년 이후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듯 치솟았습니다. 식료품 가격, 전기요금, 주택담보대출금리 모두 동시에 상승했죠. 이때 연준 페드, 유럽중앙은행 ECB, 한국은행은 거의 동시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공급망 붕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생산 차질, 에너지 가격 폭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죠. 즉, 이번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금리 인상으로 예금이자를 더 받지만 대출이 많은 서민은 월세와 주택담보이자 부담이 급증합니다. 즉, 같은 정책이 계층별로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것들이죠.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초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은 정체했고 물가도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돈은 돌지 않고 젊은 세대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않게 되었죠.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행은 늘 미국의 금리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원화가 약세가 되고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려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금리 정책은 자주적인 결정이라기보다 달러 패권의 그림자 속에 있는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통화 주권, 즉 돈의 주권을 잃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금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가진 사람은 금리가 3%에서 6%로 오르면 연 이자만 120만 원, 240만 원으로 2배가 됩니다. 기업 역시 대출이 늘면 투자와 고용을 줄입니다. 그 결과는 경기 둔화와 실업 증가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자산 가격 하락 때마다 저가 매수를 하고 다시 경기 회복기에 막대한 수익을 챙깁니다. 결국 금리 사이클은 부의 재분배 장치가 되어버린 셈이죠. 금리는 단순한 경제 변수가 아닙니다. 미국은 금리 조정으로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고 신흥국의 통화 가치를 압박합니다. 달러의 패권은 금리라는 무기를 통해 유지됩니다. 한국, 일본, 유럽이 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동안 미국은 세계의 이자를 챙기고 있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금리의 제국주의입니다. 결국 금리는 물가를 잡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이고 구조적인 권력입니다. 앞으로 2026년쯤 금리 인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시작될 것은 경기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버블의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금리를 이해하는 건 곧 세상을 읽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이해하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핀플루엔스, 지식을 무기로 세상을 읽다.